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앤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인천 유치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최근에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촉구 대회를 열었어요. 해사법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마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해사법원이란 이 바다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 충돌 같은 해사 사건이나 또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선박 건조 계약이나 해상 보험, 그리고 해양 규제 위반에 따른 민사 분쟁 등 이 바다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해상 무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이 해사법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인천도 앞에 바다가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삼면이 바다예요. 예. 그리고 무역 규모가 세계 7위, 그리고 조선업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사법원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이 별도의 해사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일반 법원에서 이 해사 관련 분쟁을 민사 사건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이제 부산지방법원 등에는 아예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해사 사건을 아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존 법원의 시스템으로도 해사 사건을 이미 처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직 해사 사건의 수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많지 않다라는 점도 지금껏 해사법원 설치를 미뤘던 주요 이유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담 재판부가 이미 있어서 해사법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바로 해사 분쟁의 특성 때문인데요. 선박의 특징상 이 전 세계를 항해하다 보니까 당사자의 소속국가 법원이나 그 외의 3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해사 분쟁의 경우에는 같은 우리 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그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제 해양 규범이나 외국의 해양 법률을 위반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사법원의 판결은 일반 법원이 내린 민형사 판결과 달리 국제 법규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판결 자체의 중요성이나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뭐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이야 국내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상 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수출입 물량의 거의 99% 이상이 이 선박을 통해 운송이 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해사법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이 해사 사건들이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계약 시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의 해사 법원에서 처리한다라는 이제 규정을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법률 비용만 해도 한 해에 4천억이 넘는다는 게 바로 이제는 현실적인 이제 통계입니다. 네, 국부가 4천억 원이 유출된다라는 예. 문제가 있는 거고,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는 건데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인천에서도만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전국에서 막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단 그 서울과 인천, 부산, 세종시가 이제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수도로 이제 해사 분쟁의 당사자인 해운기업 본사나 해상보험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라는 점에서 서울이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이 이제 세계 3위 컨테이너의 이제 물동량을 유지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는 점, 그리고 실제 해사 사건의 건수 역시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같은 관련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무엇보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접근성이 좋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인천의 경우에는 국내 제2위의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을 유지하는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시가 이제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그 외에도 인천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해양경찰청도
해양경찰청 본부도 인천에 있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규모까지 생각한다면 중국 대륙과 인접한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해사법원을 각 지자체에 주달하는 이 법안이 이제 국회에 각자 이제 발의된 상황인데요. 지자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항만 정책을 보면 좀 아쉽게도 인천이 항상 부산에 밀리고 그렇죠. 또 평택에 쫓기고 막 이런 예. 형국이 있는데 어쨌든 인천에서도 유치를 하겠다고 이제 범시민 이제 운동까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부산입니다. 이 부산의 경우 이제 지방 거점 도시라는 점에서 해사법원을 서울이나 인천에 둘 경우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게 무슨 혜택만 있으면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이랑 경기랑 한꺼번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도 인천은 배제됐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이 300만이라는 인구수에 비해 이제 생활 인프라나 교육 여건뿐 아니라 이 기업이나 대학의 질과 양에서도 열악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도 인천 시민이 내는 수신료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음에도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에만 지역 방송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이 공항과 항구를 보유한 무역 중심지라는 점 이외에도 그간 역차별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러려면 인천시와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부산의 경우에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인천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분발을 해서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해사법원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